지방 쪽으로 갭투기 원정대들 엄청나게 가고 있다고 그랬죠. 이거 그냥 아무나 막 창원 뜬다고 해서 창원 가고, 뒤늦게 뭐 포항 뜬다고 해서 포항 가고, 파주 뜬다고 해서 파주 가고, 이런 게 아니다. 찝어주는 사람이 있다. 분명히 저기를 띄우자 라고 찝어주는 원흉이 있고, 지금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특히 규제 지역에 대해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이라고 뜨는 지역들 너무 띄우면은 규제 지역 걸리게 되겠죠. 걸리게 되면은 그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저기가 오른다 라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오른다고 치더라도 일단 찍어주면 오르긴 올라요. 왜? 지들끼리 경쟁해서 가격 올리니까. 그런데 오른다 치더라도 팔리지가 않는다. 호가만 오르면 뭐예요? 나중에 내가 차익 실현하고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죠. 근데 파는 시기는 안 알려주죠. 오른다 해놓고 올랐으니까 아, 저 사람 말이 맞아 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 사람이 찍어줬으니까 오른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팔 때는 아, 내가 타이밍을 놓쳤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원망을 하고 아, 저 사람 말은 맞다 라고 부동산 교를 믿게 된다. 그런 식으로 갭투기 원정대가 도는데 사실상 설거지 부대 모집 중이죠. 그래서 지금 갭투기 원정대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찝어준 데가 어디예요? 대구, 수성구, 그 중에서 90% 이상이 수성구 집중되어 있다. 갭투기에 10개 중에 9개는 수성구에 집중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어디요? 비규제 지역 폭등한다고 해서 찝어준 데가 부산, 김포였죠. 갭투기 탑5 어디에요? 부산, 해운대구, 김포. 파주가 3등인데 천안, 이런데 남양주, 요런데 지금 다 지정 들어가야 될 상황이죠. 11월 16일인데 규제에서 빠진 갭투기 천국, 해운대, 김포 집값 폭등. 폭등하기 전에 사실상 잡았어야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6일 시대부터 잡았어야 된다. 사실 너무 늦긴 늦었지만 효과는 확실히 볼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매매가격 지수 보면 어때요? 부산 계속 오르죠. 특히 언제 많이 올랐어요? 대책 발표되기 직전에 계속 점점 오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조금 뒤늦게 들어갔다. 보통 한 여기쯤 올랐을 때 한 여기쯤 해서 11월 시작할 때 발표했으면 좀 좋았냐 싶은 건 있죠. 그 다음에 뭐 대구 말할 것도 없죠. 대구는 수성구 또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 이렇게 됐죠. 대대강 제가 이야기했었죠. 작년에 대대강 같은 경우 저런 식으로 거품 끼면 위험하다. 그래서 2018년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는 떨어졌었죠. 근데 지금 하더니 11월 돼서 엄청나게 폭등시켰다.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기자들이 국회 많이 출입하고 하면서 정보를 많이 듣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책 나오기 전에 대책이랑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먼저 발표가 된다. 근데 비슷한 이야기를 발표하기 전에 찌라시라고 하면서 무슨 짓을 해요? 그 지역을 여기 지금 투자할 때다 라는 식으로 계속 띄우기 들어가죠. 그래서 발표되기 직전에 갑자기 한 달 안팎으로 갑자기 상승률이 폭등하기 시작하죠. 3개 지역이.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은 많이 찍어줬죠. 여기를 더 뜨게 만들어줬죠. 자, 매매 거래량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10월에 늘어났죠. 9월 10월에 계속 늘어나더라. 비규제 지역이라고. 왜? 710 이후에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되었고, 특히 비규제 지역에 법인 투기가 많이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규제 지역의 법인 매물들을 설거지 부대가 설거지 해줄 수 있도록 많이 유도했더라. 특히 어디요? 대구, 수성구. 지금도 보면은 부산이나 김포 같은 경우는 급매물이랑 매물이 정책 발표 이후 늘어나고 있는데, 대구는 왜 안 그러냐? 대구는 그 전에 선동해가지고 법인 매물들 많이 팔아치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구, 수성구가 규제 이후 법인 매물이 가장 많이 팔린 지역이 어디다? 대구였죠. 대구, 수성구. 자, 외지인 거래량 어때요? 다시 밀리고 있다. 부산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대구, 김포 미쳤죠. 지금 외지인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살 것도 아닌데. 살려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어떤 말도 안 되는 뭐 이야기하면서 뭐 김포는 뭐 호재 뭐 얘기하면서 뭐 김포공항도 있고, 김포공항 김포에 없죠.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호재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뭐 GTX는 무적인 것 같죠. GTX만 들어오면은 뭐 거기가 서울이 되는 것 같죠. 당연히 서울 이상으로 올라야 되는 것 같죠. 저평가 이야기하면서 더 신축이니까.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잡고 있다. 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제목이죠. 호가 수천만 원 급락했는데 집주인이 버티기를 하고 있대요. 이 뭔 개소리야! 호가 수천만 원 급락했다는 게 집주인이 버티게 안 하고 이제 지금 항목하고 금매물 내놓고 있다는 건데, 호가 수천만 원 급락했는데 집주인 버티게 하고 있대요. 집주인 버티고 있으니까 호가 수천만 원 급락한 가격에 사라 이렇게 유도하는 건데, 아무리 봐도 국어는 제대로 배운 기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실질적으로 뭐예요? 매물 쌓이고 있고 조정지역 돼서 매수문이 떨어지고 가격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뭐 19일 이 가격에 매매했다. 종전 최고가 보다 7천만 원 뭐 낮은 금액이다. 파는 사람은 규제되기 전에 빨리 팔고 싶은 거고, 급매물로 사는 사람은 20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니까 대출 그 전에 빨리 땡기려고 산 거죠.
근데 사실상 저 가격에 산 것도 무리한 거죠. 13억 6천까지 올라서 매매됐고 뭐 호가도 13억 2천이었는데 지금 조정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보면은 여기도 빠지고 있다. 자, 김포 또 풍선효과 얘기 나오죠. 김포 누니까 파주가 팡팡, 거기 결국 터집니다. 여기 울산, 천안, 창원 풍선효과 이미 부글부글 뭐 호가 2억 쑥 올랐다. 미친 거예요. 요거 이 가격에 사주면 미친 거예요. 왜? 특히 울산, 천안, 창원 이 세 지역은 뭐예요? 12월에 너네 지정하겠다고 경고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울산, 천안, 창원 너네 3명 맨날 떠드니까 너네 한 번만 더 떠들면은 수행평가 점수 깔 거야. 태도 점수. 그리고 부산, 대구, 김포 너네 셋은 너무 떠들었으니까 이제 감점 들어갔으니까 울산, 천안, 창원 3명은 감점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떠들어도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죠. 김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또 김해. 장유 신도시 중심으로 뜬다. 뭐 지방에서 뭐 신도시 나온다고 하면 다 띄우죠. 근데 신도시 초반에 거품 끼는 거는 항상 있었고 또 그 거품이 위험하게 되죠. 신도시 거품 띄우는 건 뭐예요? 처분하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까지 얘기해요? 빌라. 미친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정말 믿고 있는 부동산 업자였는데 이 사람이 빌라 갭 투기를 유도를 한다. 그러면은 그 인간은 상종하지 마세요. 1000만원 미만 투자 가능하고 300만원 투자해서 3억 벌 거 아니고 뭐 작은 매물부터 원정동, 고강동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하는데 왜냐? 예를 들어서 지금 빌라 알 엄청나게 많이 붙었거든요. 알 한 20개씩 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새 무갭 투기 있죠? 근데 뭐 지금 뭐 10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무갭 투기가 남아돌아요. 신축에.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원래 이거를 바지 사장을 끌어온다. 그리고 자기가 컨을 한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한테 7개 주고 자기가 한 13개 먹는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컨 13개 먹는 건 전세 끌고 와서. 근데 어떤 식으로 되느냐? 바지 사장이 아니라 갭투기꾼을 끌고 온다. 이 사람은 시세 차익 노리는 거지 알 노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컨이 알 20개 다 먹는다. 요것뿐이에요. 1000만원? 뭐 이 정도 갭이 생긴다는 거 저번에 이야기했었죠. 3억 3천 정도 한다. 자기가 팔아주겠다 해가지고 3억 5천으로 전세 구해서 이 2천만원 가지고 자기가 알 처먹겠다.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꼬셔가지고 빌라 갭투기를 넣게 되면은 다 자기 수익에다가 그 다음에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 것까지 자기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다. 빌라 갭투기까지 아예 소개시켜주는 사람 당신을 봉으로 보고 호구로 보고 뜯어내려고 하는 인간이다. 얘기 많이 나왔었죠. 어떻게 돼요? 갭투기꾼들 막 집어넣는데 8채가 역전세로 3억 손실 났죠.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역전세 나가지고 손실 나게 됐을 때 나중에 다시 올랐다? 지금 와가지고 근데 그 뒤에 더 올랐는데 이 지은 일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손실 나서 이거 극복 못하니까 보통 경매를 넘기던가 금매로 팔아치우든가 해서 작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들이 또 주워가든가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막 꽂아주는 거 있잖아요. 믿으면 안 돼요. 왜 지금 역전세 나면서 3억 손실 났겠어요? 2019년이죠. 떨어지기 직전에 처분하도록 차익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간은 순간적으로 더 오르죠. 왜? 1000명이 들었어요. 1000세대짜리더라도 30명이 갑자기 들어가서 가격 경쟁 붙고 추경에서 붙으면은 당연히 가격은 올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서 요거 30명한테 팔고 빠진 사람들은 차익 실현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딱 그 시기 떠오르고 있죠. 컨설팅 예전에 일산, 수원, 동탄 역전세 뭐 대납제도니 뭐 해가지고 자기가 역전세 나면 뭐 책임질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하나도 책임 안 져주죠. 그리고서 먼저 탄 거예요. 그 사람한테 피해 떠넘기든가 혹은 세입자한테 피해 떠넘기든가. 근데 이 중에서도 성격 아주 지읒일 같으신 분들 있죠. 자기가 저 사람 말 듣고서 투기해놓고서 너 말 듣고 떨어졌다 책임져라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 호구를 찾는다. 더 호구를 찾아서 팔고 빠질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컨설팅 업자는 자기가 책임져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맨날 저보고 뭐 조회수 따먹어서 뭐 수익 올리느니 하는데 수익 올릴 거면 이렇게까지 막 해가지고 자료 준비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저런 식으로 어차피 저는 요거 잘 털잖아요. 요거 잘 털어서 한 20-30명짜리 그 컨설팅 해가지고 찍어주고 제가 찍어주는데 오른다면서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실거주들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거 해가지고 믿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2-3명만 해도 또 수익 훨씬 많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유튜브까지 해가지고 저 사람들처럼 부동산 불패하는 사람들 빨아주고 해가지고 쭉쭉 올리면은 그게 훨씬 수익이죠. 그러면은 뒷광고 뭐 할 필요 없이 막 분양 광고 이런 것도 1000만원씩 받고 막 광고하고 훨씬 더 편해요. 지들이 그런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내부 고발자처럼 다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부동산 카페 같은데 거기 가면은 왜 저희를 더 집중적으로 까는지 알아요? 빌라나 이런 거 저희가 그 내부 사정을 다 이야기하니까 업자들이 주도해가지고 여론 만드는 거잖아요. 부동산들이랑 지나간 자리 청주 같은 경우 봐봐요. 쓸고 지나간 자리 금매에도 싸늘하다. 그만큼 떨어지지 않았지만 떨어져도 안 산다. 그 얘기 나왔었죠. 바로 한 달 사이
다른 데는 다를 것 같아요. 안 팔리죠. 근데 막 이번에 해지한다는 이야기 듣고서 다시 띄우고 있다. 해지한다는 이야기 돌리고 있죠. 그럴싸하게 뭐 이번에 어디 지정될 거고, 하지만 여기가 풀릴 거다. 왜 풀어줘야 되죠? 부산, 그 다음에 고양시, 남양주 이런 데 풀어줬다가 작살난 거 뻔히 봤는데, 그리고 뭐 갭투기 원정대 뭐 계속 돈다고 들어갔죠. 뭐 청주도 들어가고 뭐 구미 이런 데도 들어갔었죠. 갭투기 원정대들 쭉쭉 들어갔는데 깡통주택 걱정하고 있다. 이제 또 포항이래요. 이런 것들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피해본다. 예전에 똑같았다. 대대광도 마찬가지였죠. 광주에 그렇게 들어갔다가 작살나서 지금은 더 올랐는데요. 이거 말도 안 돼. 작살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이미 작살나서 금매로 떠넘기고 빠진 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말 믿으면 안 되는데, 광주 봉선동 다시 띄우고 있죠. 세 채 중 한 채 외진 매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띄우고 있죠. 여기도 분명히 또 누구 찍어줬다. 예전에 봉선동 누가 찍어줬었는데 빠샤가 찍어줬었죠. 아주 빠샤하고 찍어줬었죠. 그런데 뭐 나왔어요? 특별법 나온다고 그랬죠. 버스 타고 뭐 금지할 법안 제정 검토. 아니, 이걸 금지할 법안을 제정하지 말고 아예 갭이 어느 정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전세가 자체에 대한 법안을 빨리 마련해라. 제가 그래서 공시가격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그것도 그 전수조사 좀 하고 시간 파악해야 돼서 공시가격에 맞춰서 뭐 전세가율 상한제를 뭐 만들어라 이런 게 시행이 되더라도 당장 시행은 힘들겠죠. 전월세 신고제처럼 시간은 좀 걸릴 테니까. 하지만 그런 좀 근본적인 법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분석원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 잘 맞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고지서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나왔죠. 고지서 나오자마자 지금 난리치고 있죠. 그러면서 뭐 보면은 뭐 엄청나게 뛰었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1억짜리 뭐 4평 원로 4개로 하다가 뭐 종부세 날벼라 그러면서 광장에 집 4채 보유자랑 같냐 달라요. 가격도 내는 것도. 지금 되게 웃긴 게 기사 보면은 뭐라 그래요? 같은 기사예요. 한 채는 올라서 죽겠다고 그러고 다주택자는 버틸만 하다고 그래요. 미친 거죠. 다주택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결론, 찍어준 곳 들어가면 당신이 설거지 부대. 아닐 때도 있었어요. 다 완화 정책 나오고 있을 때. 완화 정책 풀어줄 때는 찍어준 곳 들어가면 사람들이 와르르 들어가서 가격 뜨죠. 거기서 그 심리를 억제할 만한 정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뜬다, 반대로. 근데 만약에 규제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경우 찍어준 데 와르르 들어가면 거기 규제 때려버려요. 그러면은 팔고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진정한 위너죠. 지금 상황에서 찍어주고 들어간다, 찍어준 곳을 들어간다, 그것은 당신이 설거지 부대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 스타 강사나 혹은 뭐 컨설팅 업체들 약속 잊지 마라. 그리고 갭투기 부동산 쇼핑 막는 법안 나온다. 추진 중이다. 다만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맨날 하는 얘기가 뭐죠? 이번에 뭐 보유세 뭐 한 채당 1,000만원씩 더 나온다고 치자. 그래도 한 채당 한 2년 가지고 있다가 한 5천만원 더 비싸게 팔아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개뿔. 그동안 나가는 보유세도 있지만 그다음 팔고 뭐 양도세나 이런 거 남는 거 없죠. 다 대부분 어디서 남겨먹어요? 그 전에 판 사람들이 남겨먹네. 양도세도 더 강화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가 뭐 바젤3 이야기도 많이 하죠. 금융 쪽에 위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결국에 금융에서 터지면은 부동산도 터지기 마련이다. 거기다가 그 전까지 규제를 강하게 눌러놔서 미리 심리를 죽여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터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진짜 황금도 못하고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 사람들 나올 거예요. 매물들 쭉쭉 나올 거예요. 빌라는 말할 것도 없고.